자, 지난 설명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하고 최대 최소를 풀러가겠다. 자, y는 a의 x승. 자, 이제 이 자리가 그냥 x가 아니라 이 자리가 이제 막 각종 함수의 식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바꿀게요. 이 거듭제곱의 자리가 fx 함수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지수에 있는 함수 따로 전체인 지수 함수 따로의 이 두 가지 과정을 헷갈리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 두 번째, a가 1보다 작다. 이 상황은 fx가 최대일 때 그 함수 값이 최대다. 지수가 클수록 크다.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최소일 때 그 전체 함수 값은 최소가 된다. 지수의 최대 최소와 함수 값의 최대 최소가 같아요. 클수록 커요. 자, 감소함수. 지수가 최대면 그 함수 값은 최소가 된다. 지수 값이 최소이면 함수 값은 최대가 된다. 지수가 커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진다. 지수의 최대 최소와 전체 함수의 최대 최소가 방향이 반대구나. 이것을 자꾸.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볼 땐 처음에 뭐부터 봐야 되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이거부터 확실하게 확인하고 최대 최소의 흐름을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자, 1단계입니다. 이 fx가 쉽게 나오면 이제 쉬운 문제야. 여기가 1차나 2차가 나올 겁니다. 주로 fx 자리가.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예요? fx가 1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 1단계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fx x 더하기 2 밑이 1보다 큽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의 최대값은 3, 최소값은 0이에요. 됐어요?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값 3의 세제곱. 지수가 최소일 때 최소값. 됩니까? 지수의 최대 최소, 전체 함수값의 최대 최소. 자, 밑이 1보다 커요. 밑이 1보다 커요. 자, 지수가 1-x. 1-x의 최대 최소를 풀어야 돼요. 자, 지수 자체가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지수가 얼마예요? 2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지수의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지수가 최대일 때. 최소값은 지수가 최소일 때. 이렇게 최대 최소가 나왔다. 자, 지수의 최대 최소. 지수가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기울기 함수. 증가 함수니까 지수가 x 최소일 때 지수 최소값. x 최대일 때 지수 최대값. 1차 함수. 감소 함수입니다. 기울기가 음수. 감소 함수니까 지수가 최소일 때 지수의 최대값. x가 최소일 때 지수의 최대값. x가 최대일 때 지수의 최소값. 자, 그러면 지수의 최대 최소를 풀었고 함수의 최대 최소. 밑이 1보다 큰 애들이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값. 지수가 최소일 때 최소값. 됐어요? 마지막 3번. 자, 4의 x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래요. 곱하기인데. 얘 따로? 아니야. 그렇게 풀면 힘들어. 잠깐만. 3의 마이너스 x승이 뭐예요? 3분의 1의 x제곱이죠? 자, 그러면 4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합쳐서 어떻게 돼요? 3분의 4의 x제곱으로 하고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본다. 밑이 1보다 크다. 언제 최대야?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1일 때 최대야. 제일 클 때. 자, 최대값 3분의 4의 1제곱. 자, 최소값은 x가 최소일 때 3분의 4의 0제곱. 자, 지수의 최대 최소, 함수값의 최대 최소.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1보다 큰 경우로 해석을 했어요. 자, 이제 조금씩 다양한 모습들의 최대 최소를 보실 겁니다. 어때요? 8번 하기 전에 지금 7번의 최대 최소 100% 이해됩니까?
98%, 99% 이해돼도 안 돼. 저 지금 7번 살짝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8번부터 같이 싸잡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데. 1차 충분히 되겠어? 되겠어? 자, 이제 변형된 형태들은 지수꼴 하나에서의 2차도 아니고 지금 이 형태는 뭐예요? 더하기 빼기가 나와 있어요. 지수의 더하기 빼기는 어렵습니다. 지수의 더하기 빼기. 그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자, 지수끼리는, 지수 법칙은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은 싹 다 더하기 빼기 법칙 없어요. 근데 더하기 빼기는 사실 배웠어요.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볼게. 자, 2의 5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을 해보래요. 32 더하기 16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지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분배법 더하기 빼기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수학에서 같은 값들은 그대로 몇 개씩 있느냐를 개수로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면 3x 5제곱 더하기 x 5제곱이라고 하는 항의 계산이 있다고 치자. 우리가 5차를 안 배웠지만 이런 거 계산할 줄 배웠잖아. 그럼 얘하고 뭐야? 동류항이지. 동류항. x 5제곱이 3개 있고요. x의 5제곱이 하나 있어요. 그럼 더하면 총 x 5제곱이 5개 있어요. 아니 4개 있어요.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으면 동류항이니까 앞에 개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 이해되지? 그러면 얘가 문자고 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2의 5제곱이랑 2의 4제곱이. 그러면 현재 둘이 문자는 같은데 차수가 다르죠. 5제곱이랑 4제곱은 다르잖아.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린 지수 법칙을 통해서 얘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통해서 이 녀석을 처리할 수 있는 거야. 5제곱을 4제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2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꿨잖아. 바꿨으면 이제 2의 4제곱, 2의 4제곱은 어떤 거야? 정확한 동류항인 거죠. 둘은 같은 거야. 그러면 2의 4제곱이 여기 2개 있고 2의 4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총 2의 4제곱이 3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수를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수, 밑과 지수를 똑같은 밑과 똑같은 거듭제곱으로 만들면 동류항의 더하기 빼기처럼 할 수 있다. 이해되겠니? 응용. 아까 그런 거였잖아. a의 x 더하기 1제곱 빼기 a의 x제곱. 저 다 문자예요. 숫자든 문자든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제곱을 어떻게 해결한다? 아까 보여줬잖아. 어떻게? 곱하기 a로 이렇게 나간다 그랬지? 그러면 동류항이니까 앞에 개수끼리 뺄셈하고 붙여주면 이게 지수 표현의 덧셈 뺄셈을 진행하는 요령이라는 거야. 지수의 덧셈 뺄셈. 알겠어요? 지수의 덧셈 뺄셈. 자, 지수의 덧셈 뺄셈이 지금 8번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나오면 지수는 일단 신경 써야 될 게 있다. 지수는 곱하기 나누기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식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요 플러스 1도 앞으로 좀 튀어나가게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 봤더니 뭐냐? 얘가 2의 x제곱이면 얘는 2의 2x제곱이구나가 보여야 돼요. 4의 x승은 2의 x승의 제곱과 같다. 맞아? 4의 x승?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것을 t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4의 x제곱은 뭐라고 표현한다? t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식이 된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되는 최대 최소는 뭐야? y의 최대 최소인데 y의 최대 최소는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럼 t에 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 여러분은 어떻게 풉니까? 완전 제곱 만들어서 최대 최소를 풀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 내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식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풀려면 뭐가 중요하냐? 여기를 보세요. x가 0에서 2일 때 x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의 식은 t죠. 뭐 했어? 선생님 치환했지. 치환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정말 조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건
문자를 바꿨다. x에 관한 식을 t로 바꿨다. 그러면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항상 이 과정을 치환이라고 하는데 치환할 때마다 그 새로운 문자에 대한 범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거기가 제일 함정인 거야. 거기가 여러분들 이해의 목표야. 이걸 놓치면 틀리는 거야. 다시. 지금 선생님 뭐 강조했어요? 다른 문자, 다른 식으로 치환을 했다면 그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찾으라고요. x값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일 때 t값의 범위를 찾으라고요. 여기서 최대 최소를 지금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x승의 범위는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x가 최소인 2의 0승 이상, x가 최대인 2의 제곱 이하가 2의 x승의 범위가 된 거지. 그게 t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써놓는 게 핵심입니다. 모든 치환하는 식에. 별거 아닌 건데 우리가 치환해서 범위 만드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요 식을 있는 그대로는 현재 최대치수를 추적을 못해요. 지수의 더하기 빼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는 2의 x승이고 얘는 그것의 제곱이란 말이야. 얘가 2의 x승이면 그냥 더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얘는 1차인데 얘는 2차의 구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t로 바꿨단 말이야. 아, 그럼 이건 t 제곱이야. 여기까지 무난했지? 그럼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x의 범위를 이용해서 t의 최대치수를 찾아야 해. 이 t에 관한 식의 최대치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t의 범위가 필요하다. t의 범위. 그럼 t의 범위는 t로 치환한 요 2의 x승. 요렇게 생긴 녀석의 범위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치수가 된 거예요. 꼭지점 들어가 있습니까? 네. t가 1부터 t가 4까지 푼다 그랬으니까 내가 푸는 최대 최소는 여기에요. 그러면 최소값은 t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t가 4일 때 9 빼기 1, 8인 거예요. 이게 y의 최대 최소인 거예요. 최종적인 y의 최대값 8, y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이해돼? 이해되긴 니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함정이 어디서 오냐? 맨날 여기서 오고 있어. t값 범위를 설정하는 거를 어렵게 그랬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뭐가 중요해?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는데 그 녀석을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치환하고 나면 고1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치환하고 나면 자, 다시 보세요. 방금 설명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전 풀이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일단 2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4의 x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그럼 2의 x제곱을 뭐로 바꾼다? t로 바꿀 때 뭐 한다? t의 범위를 살펴라. x가 0일 때 2의 0승, x가 2일 때 2의 제곱. 그게 t의 최대 최소다. 자, 그러면 얘가 t면 얘는 t제곱이다. 자, y는 t제곱 빼기 2t의 최대 최소를 풀어라. 자, 여기서 빠른 친구들은 대칭축의식 마이너스 2a분의 b 이용해서 t가 1일 때다 보이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가야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t가 1일 때 아래로 볼록 최소값 마이너스 1. t가 4일 때 최대값 8입니다. 이게 현재 답의 결론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마지막 조심할 부분 볼게요. 마지막. 자, t라고 하는 값은 문제 처음 출제될 때 있어 없어? t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든 문자지.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x가 얼마일 때 최대고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이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정보인 거야. 질문은 거기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t가 1일 때라고 하는 건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인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t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t가 4일 때라고 하는 건 2의 x승이 4일 때니까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라고 하는 걸 질문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x가 얼마일 때 최대냐를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꾼 문자
x하고의 문자의 범위 요것들을 계속 연결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9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방금 것보다는 좋을 거예요. 자, 다음의 함수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자, 함수는 이번에는 a의 x승 fx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정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뭐부터? 지수의 최대 최소를 살피고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이 최대를 갖는다. 지수가 최소일 때 함수값은 최소를 갖는다. 이걸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하는 거야. 그럼 함수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가질 때를 찾으래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지수가 최대일 때를 먼저 찾아야 돼요. 지수가 최대일 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위로 볼록이라니까 무조건 최대가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지수의 모습입니다. 지수 최소, 지수 최대 최소. 그러면 지수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3을 가져요. 지수는. 그러면 전체 함수는 x가 2일 때 최대값이 얼마인 거야? 2의 세제곱인 8이 함수의 최대값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a는 1이고요. b는 8인 겁니다. x가 1일 때 전체 함수의 최대값은 8을 갖는다. 무슨 이해되니? 지금 우리 뭐 했어요? 지수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지금 만났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의 최대 최소, 전체 함수의 최대 최소.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9번, 10번 같은 문제예요. 중요 표시 좀 해주시고요. 정말 자유자재로 푸셔야 돼요. 지금 3개째 풀고 있는 거. 8번, 9번, 10번은 자, x의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금 풀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안 보여줘도. 처음에 뭐부터 봐요? 미체 범위. 1보다 어떻다? 작다. 1보다 작으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함수는 무슨 값? 최소값을 가질 거다. 지수가 최소일 때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거다. 자, 지수의 최대 최소 먼저 봅니다. 지수의 최대 최소. 지수의 최대 최소.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표준하려고. 자, 그러면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9 마이너스 8. 자, 됐어요. 표준화 끝났다. 자, x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입니다. 자, 위로 볼록. 대칭축 포함되어 있나요? 3인 때 범위 들어가 있죠? 자, 그럼 x가 3일 때 최대값 1입니다. 지수의 최대값이 1이에요. 그러면 함수의 최소값은 4분의 1의 1제곱. 4분의 1이 최소값인 거예요. 지수가 1인 게 최대야. 자, 그다음 x가 3인 게 최대니까 대칭축의 범위니까 1일 때가 최소죠. 1일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4 더하기 1. 마이너스 4 더하기 1 얼마? 마이너스 3이 지수의 최소값인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함수의 최대값은 4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64가 문제가 원하는 함수의 최대값이 된 거예요. 지수의 최대 최소. 지수의 최대 최소. 그걸로 함수값의 최대 최소. 지금 최대 최소를 2번 풀었어요. 지수에서 한 번, 지수에서 한 번, 전체 함수에서 한 번. 2차 함수 최대 최소 한 번, 지수의 최대 최소 한 번. 연결되겠어? 이게 전에 이해되겠어? 최대 최소의 관계를 계속 잘 곱씹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은 지수도 최대 최소가 존재하고 함수도 최대 최소가 존재하니까 이건 나중에 기본 문제들인 거예요. 구하는 것 자체가 최대일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냐 그것만 조심해서 풀면 딱딱 구해지는 식인 거야. 연습을 통해서 빨리 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자, 이제 남은 유형이
두 개 정도 남았죠?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데, 자, 11번. 11번에도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8, 9, 10, 11, 12. 자, 최대 최소를 계속 풀고 있는데 그냥 단순 나와 있는 형태냐, 변형된 형태냐 이 소리예요. 자, 11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과 12번 공통사항이에요.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 둘이 뭐야? 둘이 뭐였게? 뭐였게? 둘의 관계를 두 글자로 한다면?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관계는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땡수. 한 글자는 수예요. 두 글자의 관계가 땡수래요. 앞에 한 글자가 뭐예요? 그거야, 그거. 무슨 수? 역수. 밑이 같고 지수가 부호가 반대. 많이 했잖아 지금. AX제곱.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얘인데 서로 역수가 되는 거예요. 얘의 또 다른 모습은 A분의 1의 X제곱입니다.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밑과 상관없이 서로 뭐라고요? 역수입니다. 곱하면 1이 되는 관계. 자, 그러니까 이 역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치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11번과 12번이에요. 자, 풀어볼게요. 자, 11번은요, 그냥 풀면, 자, 여러분들이 이 지수 표현이 익숙해져서 그냥 풀면, 자, 어떤 x가 들어가도 얘는 양수다. 어떤 x가 들어가도 얘는 양수다. 모든 지수꼴의 표현은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야. 밑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다 양수였잖아. 치역이 양수였잖아.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뭐 해야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되는 거야. 산술기하.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뭐였어요? 두 양수의 합은 누구 이상이다? 2루트 둘의 곱 이상이다. 이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2루트 그 두 수의 곱이에요.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가장 빠른 풀이에요. 최적화된 풀이. 자, 그러면 그 값은 얘하고 계산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잖아. 지수끼리 더하니까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하면 1 되죠? 답 나왔어요. 최소값 2루트 2예요. 지금 질문의 답은 2루트 2예요. 끝! 느껴져? 2루트인 거? 끝났는데 왜? 2루트인 거 알겠어? 양수 더하기 양수. y가 얘랑 같은데 그 범위가 2루트 둘의 곱. 이거 실제 곱하면 ax승이랑 마이너스 x승이가 약분되고 2 남는다고. 그러니까 2루트 2가 최소값이라고요. 이걸 조금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자, 2의 x승 더하기, 자, 요 지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2의 마이너스 x승은 t분의 1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t 플러스 t분의 2에 대한 최대 치수가 되고, 이때 t는 뭡니까? x 상관없이 t는 양수인 겁니다. ax제곱꼴의 치역은 항상 양수였어요. 그러니까 양수에 대해서 다음 두 수의 합의 최대 치수가 얼마니? 그러면 2루트 둘의 곱이에요. 그래서 2루트 2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지금 치환을 통해서 양수인 걸 보여서 산술기하를 쓴 모습인 겁니다.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두 수의 곱 이상. 되겠니? 뭘 알아보는 게 중요해? 얘하고 역수. 자, 12번. 얘는 별표 한 100개 달아놔야 돼요. 별표 100제곱.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중요도에 대한 별표 표현을
오랫동안 봐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웬만하면 별표 3개입니다.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한 5개. 별표를 쳐드리는 거는 출제 우선순위의 기인에서 별표를 쳐드리는 거예요. 출제 순위로 별표 100개. 뜻이 뭔지 알겠죠? 거의 출제되는 겁니다, 쟤는. 거의 출제되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출제 가능하니까 우리가 정말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을 내가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건 쉬운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려운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나올 걸 대비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어렵지만. 그냥 무조건 어려운 거 푼다 그러면 그냥 수학 성적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잘 푸는 건. 실력 향상. 점수 향상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수학 실력 높이는 게 점수 완벽하게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점수를 높이려면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수학 실력을 높이려면 학자들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실력이 높아지는 거는. 자, 별표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개념을 위해 별표 달아드리면 선생님이 또 한 2달 뒤에 뭐라 그러겠어요. 별표 친 거 분명히 우리 별표 쳤으니까 그때부터 연습해놔라 라고 한 문제 지금 시험 대비 때 나오고 있지? 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응? 별표 친 문제들 이것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는 잘 안 되면 조금 더 노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조금 더. 가장 좋은 건 지금 이걸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해 놓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접근을 해놓고 가셔야 돼요. 이해를 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냥 이거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절대 안 되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자,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왔어요. 뼈방. 제가 누굽니까? 얘죠?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번엔 합쳐져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녀석을 t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다면 t의 범위를 찾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범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치환하면.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네. x의 범위가 없네. 그러면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은 방금 전에 보여줬죠. 뭘 이용해서 범위가 나와요? 산술기야. 산술기야.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2루트 2의 곱 이상. t의 범위는 누구다? 2 이상이군요의 범위를 찾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t 범위가 2 이상인 거 알겠니? x 범위가 안 나와요. 이 문제는 x 범위가 안 나와. t 범위만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2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x승을 이용해서 4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x승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이 아까 t였을 때 이게 t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거고 얘를 제곱한 거죠. 그럼 요 모습이 2의 x승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입니다. 이게 a 더하기 b라면 이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뭐 하는지 알겠니? x 더하기 x분의 1이 t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ab예요.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x승 마이너스 x승 곱하면 1이니까 얘가 뭐로 치환이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개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t의 범위 구하기, 그 다음 t제곱 마이너스 2로의 치환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아직 안 끝났잖아. 이제 문제를 풀러 갑니다. 그럼 y는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t예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2차 함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표준화해주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대칭축인 t는 1인 거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t가 1일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누구예요? 이 아래로 볼록인 애가 여기가 꼭지점인데 t는 2 이상, t가 2 이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 t가 2일 때가 이때가 최소값이죠? t가 2일 때가 최소예요. 그래서 t에다 2를 대입해야 돼요. t가 2일 때 그럼 최소값 얼마야? 최종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2인 것까지 왔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뭐가 중요했다? 얘를 t로 치환한다. 얘가 t로 치환이 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근데 그냥 t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t라고 하는 건 산술기하로 범위가 있다. t의 범위가 있다. 그 t의 범위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t가 2일 때 이 함수는 최소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치환할 때부터 얘기한 거지. t가 2일 때라고 하는 건 애들아 x가 얼마일 때입니까? x가 0일 때인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x가 0. 둘이 같을 때가 최소잖아. 산술기야. 둘이 같다. 1 더하기 1일 때 2. x가 0일 때. x가 0일 때가 최소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서 이해하시면 완전 겁나 빠른 10초 풀이가 가능해지는 문제입니다. x가 0일 때구나. 이렇게 치환하는 애는 x가 0일 때구나. x에 0 대입하세요. 1 더하기 1. 어이 틀렸다. 맞구나. 자,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2 빼기 4는 마이너스 2가 10초 컷으로 나와요. x가 0인 것을 무기로 장착을 하시면. 이 x가 0인 거는 저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100% x가 0일 때 답은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한 98%가 x가 0일 때 답이에요. 한 2%는 x가 0이 아닌 순간 최소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여기 있는 거 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연습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연습을 하라고 하긴 했는데 시험 직전까지도 모르겠어. 진짜 엄청 노력했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 그제? 그럴 때 마지막 그냥 x에 0 넣고 답을 구하세요. 마지막에. 중간과정이 시험 때 시간도 부족하고 어떡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0 넣고 답을 구하면 정답일 확률이 98%라고요. 정답일 확률이. 왜냐? 수학에서의 문제 질문의 구조가 얘가 최소일 때 최소를 묻는 게 이 문제의 합당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치환해서 t의 범위가 2 이상이 나와야 t가 1일 때 답을 구하는 애들이 틀리게 만드는 게 이게 문제 출제자의 의도예요. 원래 이 문제 구조에. 그런데 가끔 선생님들이 막 문제를 만드시다가 이 조건에서 답이 안 나오고 최소 범위를 포함하는 식으로 조작될 때가 있어요. 2 이상과 상관없이. 이걸 몰라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살짝 잘못된 출제인데 그렇게 나오면 출제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 선생님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까지 물어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주자. 이러실 수 있단 말이야 오히려. 그럴 때는 0일 때가 답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100%의 답은 아니지만 자 여기 써놔. 응? 시간 없고 찍어야 할 때 x는 0. 시간 없고 찍어야 하면 x는 0. 다 됐나?